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H를 자회사로 분리하고 투기를 감독할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정부의 LH 혁신안 발표에 일부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경남 지역에서도 6만 1천여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신고를 한 사람은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창원시를 비롯한 4개 도시가 발굴한 특례 사무에 대해 정부가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거제시 시내버스 업계의 노사의 임금 협상 결렬되면서 오늘 새벽 첫 차부터 거제 지역 버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일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공부를 샀던 LH에 대한 정부의 혁신안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LH를 자회사로 분리하고 투기를 감독할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역에선 진주 본사의 규모 축소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LH 진주 본사의 계란이 날아듭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깃발 대신 농지투기공사란 깃발이 내걸립니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민심은 들끓었고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온 지 2달여. 유력하게 거론되는 정부 혁신안은 LH를 2개의 자회사로 분리하고 자회사를 관리 감독할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안입니다.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등은 LH에 그대로 두고 주택 관리와 상담, 사업 관리는 나머지 자회사가 담당합니다. 지역의 정치 상공계는 반발합니다. 자산 규모 185조 원, 직원 1만 명으로 경남 혁신도시의 상징인 LH를 분리하면 진주 본사의 위상과 규모가 위축된다는 겁니다. 지방 세수 380억 정도, 사회공헌까지 하면 1,000억 정도의 세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괴 효과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적극 반대를 합니다. 분리된 자회사의 다른 지역 이전, 지역 인재 채용 축소, 경남 항공산단과 밀양 나노산단 등 다양한 지역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주택 공급의 핵심 기능을 LH에 그대로 두면 지역 경제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진주 본사의 LH를 어떻게 할지, 이러면 이달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와 여당의 최종 혁신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10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6만 1천여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신고를 한 사람은 전체 0.5%에 불과합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잃은 정일관 씨. 겨우내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 구제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 치유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3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김정백 씨는 8년여의 싸움 끝에 겨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망케 하고 중환자를 만들었으면 피해 입힌 기업이 당연히 사과하고 배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경남에서도 57만여 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그중 6만 1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은 306명, 신고율은 0.5%에 불과합니다. 피해 신고를 했더라도 피해 구제를 받은 사람은 192명, 63%에 그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됐지만 피해 조사도 피해 보상도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는 사이 경남에서만 6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기업마저 법원 1심 판결에서 면죄부를 받으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희망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팔았던 기업들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공영방송 같은 곳에서 대대적으로 이산가족 찾기 하듯이 그렇게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들은 정부가 피해자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부산 실항의 한 물류센터에서 지난 주말 항만 노동자가 무게만 40톤이 넘는 중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항만 당국이 6개월 전에 만든 안전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고 일용직을 위한 업체 작업 전 안전 교육도 없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숨진 김 씨를 덮친 지게차는 컨테이너를 옮길 때 쓰는 리치 스테커라는 중장비입니다. 무게만 42톤. 신호수도 없이 30여 미터를 후진하다 동료들과 함께 귀가하던 김 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외부 출혈화부터 해가지고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뒤에서 오는 장비를 인식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항만 당국이 이미 6달 전 이 리치 스테커의 안전 운행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만들어놨다는 점입니다. 신호수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 주변에 제3자가 있을 땐 경고방송을 울리고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항만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부산 항만공사가 내놓은 부산항 안전기준 매뉴얼입니다. 그런데도 이 매뉴얼은 물류단지 입주업체에 직접 배포되지도 않았습니다. 항만공사에서 보도자료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숙지를 못했네. 직접 전달된 건 아니네요. 항만공사에 재난 부서에서 올린 것 같아요. 책자 같은 거 그런 건 아니고. 항만 인근에 조성되는 배후 물류단지는 선박에서 싣고 내린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크레인과 트랙터 등 중장비를 쓰는 건 똑같지만 항만 밖이라는 이유로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배후단지의 선택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의 안전관리에 저희가 모든 걸 하지 못하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하에서 약간 빠져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작업 전 김 씨가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물류업체마다 작업장 구조가 달라 김 씨와 같은 일용직 항만 노동자에게는 작업 전 안전교육이 사실상의 생명줄이지만 휴일이어서 책임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입니다. 일요일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들이지. 휴일이셨나 보네요. 네, 그렇지. 작업하는 그 관리 책임자만 나와 있었지.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부산항을 포함한 전국 5대 항만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항만 안전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그 실태 점검 시작 하루 전에 또 참혹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요즘 비 소식이 참 잦은데요. 오늘도 내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에 서부 내륙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오늘 낮까지 5mm 내외의 황사가 조금 섞인 비가 오겠고요. 또 비가 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황사의 영향으로 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지만 원활한 대기 확산과 함께 낮부터는 공기질이 점차 나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였다가 낮부터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구름 많이 지나면서 비가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창원 15도, 함안은 12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5도, 밀양은 24도가 예상됩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1도, 진주는 24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개기일식은 구름이 많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권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잠잠했는데요. 얼마 전 노 전 대통령의 추모식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에서부터 다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이후에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올 들어 세 번째 경남을 찾았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경남의 우주항공 분야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이고요. 그러니까 우주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그 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모식 참석 후 대선 출마 결심을 발표한 이강재 의원도 경남도와 창원시를 찾아 경남 지역 정책 현안을 챙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원대합니다. 그 꿈을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경쟁하고 협력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또 두산중공업을 찾아 한미원전 동맹으로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분야 간 협력 가능성이 커졌다며 경남 원전 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노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 맞춰 노무현 계승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당원 중심의 경남 지역 모임도 본부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양산을의 김두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방의 역할을 강화해 연방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음 달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도 노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해 노심잡기에 나섰습니다. 김태호 의원 등 국민의힘 대권주자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이후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보궐선거 뒤 잠잠했던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의원은 어제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정권 교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후보라며 경남의 시급한 현안으로 경부울 광역특별연합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산갑 지역구의 윤영석 국회의원은 6월 11일에 열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후보에 등록했고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의 조혜진 국회의원은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내년 특례시의 출범을 앞두고 창원시를 비롯한 4개 도시가 발굴한 특례 사무에 대해 정부가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무 50건을 먼저 심의 중인데요. 창원시가 자체 발굴한 이른바 창원형 특례 사무가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의 3대 무역항 중 하나인 진해항. 도심과 가까워 시민의 주거와 교육, 산업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항만 시설입니다. 하지만 관리 주체가 경상남도다 보니 민원이 발생해도 제때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 중 창원시에 해당하는 내용의 이양도 절실합니다. 자유경제구역은 창원에 속해 있지만 공동 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창원시는 정책 결정에서 배제돼 왔습니다. 관리, 그다음에 뭐 인프라의 보수 이런 것들은 또 창원시가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행정이나 그다음에 실제 이행하고는 그런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이처럼 창원시가 발굴한 창원형 특례 사무는 모두 201건에 구체적 사무 899개, 4개 시의 공동 사무는 421건에 946개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항만과 복지, 소방 분야 사무 50건이 현재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다음 달 심의가 끝나 오는 10월 국무회의를 거친 뒤 국회를 통과하면 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상반기 입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나머지 사무도 매년 신청하기로 했는데 이를 반영한 지방일괄 이양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등의 개정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중요한 권한부터 확보를 하고 하나 단계적으로 하나씩 우리 특례시 권한을 확보해서 보다 좋은 도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경쟁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특례 사무의 핵심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가져와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수준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아 내 삶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이 분권의 시작입니다. 이런 특례 효과는 중소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4개시 실무회의가 오늘 오전 창원시 서울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사천시 항공우주산업정책위원회가 오늘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김해시 활천동 주민자치회 출범식이 오늘 오후 활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밀양시 외래어종 퇴치 수매 행사가 오늘 오전 삼랑진 철교교회에서 펼쳐집니다.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립니다. 거제시 시내버스 업계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거제 지역의 일부 버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거제 삼화여객과 세일교통 2개 시내버스 노사는 경남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습니다. 거제시는 파업에 대비해 36개 노선에 전세버스 등 72대를 투입해 무료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와 창원대학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학원 간 복수 학위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국립대학교와 창원대학교는 어제 대학원 복수 학위제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고 올해 2학기부터 학점 취득과 논문 지도교수 심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두 대학교에서 각각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함안군과 합천군이 내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함안군은 지난 2014년부터, 합천군은 지난 5년 동안 시행한 공공사업에서 공무원과 배우자 등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했지만 투기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합천군은 남부내륙철도와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등 대형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춘수 함양군수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함양참여연대는 서 군수가 지난 17일 지역 농협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수동면의 한 식당에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심 식사를 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며 주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함양군은 서 군수가 먼저 식당에 도착한 뒤 우연히 간담회 참석자들이 들어와 인사를 나눴고 칸막이로 분리된 방에서 따로 식사를 했다며 해명했습니다. 창원 김해와 진주 사천에 이어 11월부터는 창원 함안 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가 시행됩니다. 양 지자체 이해관계로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하다 뒤늦게 공감대가 형성돼 11월부터 시행될 광역 환승 할인제로 정기적으로 양 지자체를 오가는 버스 이용자는 월 6만 3천 원 정도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고 교통체증 감소와 대기 환경 개선 등의 사회 환경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사업과 관련해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5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행정소송 제기 시점인 경상남도가 사업 승인 처분을 내릴 때까지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해 나갈 계획이라며 김해시의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리산에서 활동 중인 반달가슴곰 어미 4마리가 지난 겨울 새끼 6마리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KF-52는 올무로 앞발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도 2년 연속 새끼를 낳았고 지난 2004년 지리산에 처음으로 방사된 RF-05는 나이가 18살인 고령에도 새끼를 출산해 자연에서 흔치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243개 지자체와 함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노력에 동참합니다.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경상남도는 탄소 중립 실현 방안 수립에 도민 참여를 위한 경남 기후 도민회의를 공개 모집하고 다음 달 중엔 민간 거버넌스 성격의 경남 탄소 중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월 2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